성공 투자까지 이어가시길 응원할게요.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네, SK 케미칼 네, 12만 2천 원에 네. 15% 지난주에 매수했거든요. 네, SK캐피탈 12만 2천 원에 15%고 지난주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아, 네, 그 매수하자마자 네. 계속 내려가지고 네.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될 건지 아니면 이 시점에 이거를 이제 손절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아무래도 좀 지금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SK캐미칼 이번 종목 이재필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게요. 네. 네, 전문가님.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걱정이 좀 크시겠어요. 네. 뭐 이게 좀 이 제약바이오 쪽이 참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요거 SK케미칼이 분할 상장되면서부터 그 전까지 제약바이오 쪽이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굉장히 좋았었다가 자, 요게 분할 상장이 딱 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부터 주가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미끄러지는 모습이었죠. 자, 그래서 이거 지금 요거 매수를 하신 자리가 우리 시청자님이 1월 15일 정도 오셨던 것 같아요. 네, 16일 날인가 한 것 같아요. 아, 예, 15일 아니면 16일이었을 것 같아요. 예. 예. 12만 2천 원 간 적이 그 양일밖에 없었으니까요. 네. 자, 근데 조금 주의를 약간만 좀 기울이셨으면 조금만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셀트리온 같은 게 저때 좀 고점에서 12일 날이요. 1월 12일이 금요일일 거예요. 1월 12일이 금요일인데 그때 저 위에서 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전 종목들이 어떤 현상이 나왔었냐 하면 자, 크게 움직인 그런 종목들이 자, 지난 12일 날요. 금요일 날 주가 자체가 코스닥 지수가 한 2% 정도 상승 마감했어요. 그런데 이쪽 제약바이오 쪽 이런 쪽에서만 주가를 끌어당겼었어요. 그때 오른 종목이 한 20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빠진 종목은 800개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쪽 제약바이오 쪽이 막 다 땡기면서 뭐 좀 어떻게 보면 200 종목이 올랐는데 지수가 2% 오르는 거 조금 말이 안 되는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위에서 좀 밀리는 모습들이 나왔었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전주 12일부터 시작해갖고는 15일, 뭐 16일 이때는 조금 이런 것들을 조정을 좀 감안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던 시기였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놓친 게 조금 아쉽고요. 다만 자, 이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그 뭐 다른 쪽들 그런 쪽들 그렇게 많이 움직일 때 그렇게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움직이질 못하고 뭐 당연하겠죠. 거래 정지가 돼 있었으니까. 자, 당연히 못 움직였을 텐데 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빠졌어요, 벌써. 그런데 뭐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림폭도 제약바이오 쪽 전체에 비하면 뭐 좀 많이 오른 쪽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또한 지금 현재 이제는 좀 실적 시즌으로 이렇게 지금 접어들죠. 네. 예, 실적 시즌으로 접어들면 자, 지금 제약 쪽에서도 마찬가지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나마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퍼라든가 PBR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다른 것처럼 다른 제약바이오 주식처럼 터무니없진 않아요. 터무니없이 높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좀 실적 시즌이 이렇게 되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주가는 점점점 좀 안정을 찾아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님 다행이신 게 그나마 15% 정도만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쵸? 네. 비중 15% 맞으시죠? 네. 예, 비중 15% 정도라면 자, 지금 좀 요게 과하게 떨어질 경우에는 추가 매수도 뭐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요게 SK케미칼이 뭐 지금 제약바이오 쪽 분위기 되게 안 좋아지면 또 밀리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만약에 10만 원 아래까지 떨어지는 구간이 나오면요. 자, 요때는 좀 매수 구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10만 다행이에요. 원 밑에요. 이게 예, 10만 원 아래선이요. 예. 뭐 30% 이렇게 들어가 계셨으면 어떻게 뭐 말씀드릴 방법이 없는 건데 그나마 예, 좀 비중이 좀 작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올해 독감 같은 경우도 이 주 사업이 백신이거든요.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백신인데 자, 독감 같은 경우도 올해는 뭐 한 가지만 유행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씩 막 이렇게 유행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자, 이게 바이러스도 점점 진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백신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시장도 점점 커져가는 시장입니다. 커져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또 우리 뭐 제약주들 같은 경우는 예, 가는 성장의 논리라는 게 있죠. 뭐 하나 제대로 터지면 어떻게 이 가치가 얼마나 될지 측량이 안 된다. 이런 건데 조금 이런 거는 좀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을 때는 조금 위험한 논리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다행히 이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좀 실적도 지켜나와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로열티도 좀 이렇게 받을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가격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0만 원 밑에 선까지 좀 보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유하고 계시다가 10만 원 밑에 선까지 이게 좀 빠지면 그때는 기회를 봐서 한 번 더 사세요. 자, 그러면 충분히 좀 시간을 투자를 하신다라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예. SK케미칼이 그 지주사로 예. 그거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주사가 자기 그 자본을 위해서 예. 주식을 사야 되는 거 자,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자기 자본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요. 자, 이게 30% 이상을 보유를 지금 현행은 20%인데 좀 있으면 또 30% 이상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마 그거는 진행되는 게 그런 형태로 진행될 겁니다. 자, 주식을 그냥 주주들한테 사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뭐 갖고 있던 주식들 요거를 주식을 교환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자, 어차피 SK케미칼을 지배하는 지주회사가 있잖아요. 네. 예, 지주회사가 있을 테니까 그 지주회사에 자, 뭐 최태원 회장님이겠죠. 자,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SK케미칼을 보유하고 있는 거를 자, 이 SK케미칼 주식을 저 지주회사 주식으로 바꾸는 과정 그런 것들이 진행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주가 자체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일들이에요. 우리 저 뭐 현대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었거든요. 네 개 회사로 이렇게 분할을 하면서 뭐 그 과정에서 정몽준 회장님이 갖고 있던 것들, 현대중공업, 뭐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이런 것들 전부 다 그 주식을 저 현대로보틱스 주식으로 바꿔서 이 현대로보틱스는 이 회사의 사업회사들 지분을 갖고 있고 정몽준 회장님은 자, 이 현대로보틱스를 지배하는 거죠.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주가 자체에 근본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러면은 예. 이 SK케미칼이 화학 쪽도 좀 있지 않나요? 자, 일단 화학 쪽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제약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예, 제약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쪽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 제약 바이오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아, 네. 고맙습니다. 예, 또 궁금하신 거는 없으시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거 10만 원 미만에 내려가면은 예, 한 번 더 10만 사세요. 원대에 가면은 10만 원 아래에서 사세요. 예, 10만 원 아랫구간. 아래에서 예. 예, 매수를 다시 15% 더 하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님,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신 내용 잊지 말고 꼭 기억하셨다가 계획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찾아와 주세요.